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디지털 과세에 대해서 엄청 찬성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각각 정부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디지털 과세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 빅브라더들도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세에 대한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번 곳에서 내라 이거잖아요. 번 곳에서 내라. 예, 디지털의 특징 자체가 사업장이, 예. 기존의 물리적인 그 과세는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내는 거다 보니, 당연히 구글의 사업장은, 구글의 서버는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돈 번 것도 한국에서 돈 내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고 보면. 예. 그래서 디지털 과세의 핵심은 결국 번 곳에서 내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지털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디지털 과세에는 디지털만 사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과세 전체의 표준을 글로벌로 재정립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그 자원채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제조 쪽도 들어가 있고 해서 모든 글로벌 기업들, 큰 대형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장 위주로 앞으로 돈 내지 말고 돈 번 곳에서 돈을 내라라고 하는 게 인터넷 기업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 다 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라 예. 각 정부별로 이제 머리를 짱구를 엄청 돌리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한 균형감이 되게 중요하니까 어디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디서 또 플러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잘 맞추고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인터넷 쪽 관련된 시장이 커지면서 장소에 무관하게 돈을 버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돈 번 그 인터넷 가상 공간 속에서를 기준으로 과세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 빅브라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회사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세수가 좀 덜 들어오는 미국이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장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저는 이제 세상을 둘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AC, BC, 애프터 코로나하고 비포 코로나. 근데 이제 팬데믹이 생긴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 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스마트 워크에 대한 어떤 툴, 도구,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성장. 근데 저희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뵙지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뵙는데 너무 쉬운데 어떤 데 보면 이제 너무 많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변호사님은 하루에 9번씩이나 회의에 줌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아날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저는 이렇게 나도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스마트 워크에 대한 피로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거에 적정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절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이외에 좀 스마트 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저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 그 해시태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워크 시간 관리거든요. 네, 그쪽 분야로 오랫동안 제 경험을 통해 책도 썼고 또 관련된 또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자신 있는 분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밑밥을 까는 이유는 사실 얘기가 엄청 길어질 수 있고 내용 자체도 엄청 방대할 수 있어서 이거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짧게 간단히 설명드리기가 어렵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워크는 디지털 워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최근에 줌을 통한 혹은 슬랙이나 구글 독서와 같은 인터넷 툴을 통한 업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일하기의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건 디지털 워크고 스마트 워크는 그거보다 상위 개념이죠. 스마트 워크는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일을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함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죠? 스마트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균형감을 갖자. 삶의 균형감. 즉 여유를 찾자 이거죠. 즉 일할 시간을 좀 줄이고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높여서 그래서 집에서 좀 가족과 함께하고 친구와 함께하고 내 개인적인 여가를 보내는 그 시간을 늘리자라는 게 스마트 워크의 기본적인 제가 생각하는 취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스마트 워크의 그런 면에서 보면 스마트 워크의 지향점은 결국 개인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내 일을 효율화하는 거예요. 비효율을 제거하고 그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을 쓰면
훨씬 더 효율화가 잘 되더라라는 게 예, 이제 제 예. 경험이라는 거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디지털 그럼 뭘 어떻게 쓰느냐? 물론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슬랙도 있고 뭐 이게 뭐 줌이든 웹엑스든 있고 뭐 기타 요즘엔 또 뭐 심지어 메타버스 속에서 뭐 들어가가지고 회의도 그렇죠. 하고 막 그러니까 별의별 툴들이 되게 많은데 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구는 목적이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은 내 여가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일을 효율화하는 게 기본 목적인 거고 이런 도구는 그걸 도와주는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에. 그래서 이 수단은 쓰든 안 쓰든 어떤 걸 쓰든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스마트워크의 핵심은 내 여가 생활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전체적인 일의 구조를 효율화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효율화 초점의 핵심은 딱 이거 하나예요. 핵심은 공개와 개방입니다. 공개와 개방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회사 내의 업무 관련된 지식, 그리고 전반적인 배경, 그리고 참고 자료, 그리고 회의, 관련된 회의록, 이 많은 것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해라, 주변에. 근데 그것도 말하고 다니면서 다 공개할 수는 없으니, 그걸 파일의 형태가 됐건, 아니면 뭐 슬랙 같은 그런 도구가 됐건, 이걸 통해서 주변에 자꾸 알려줘라. 알려주는 것도 야, 너 이리 와봐. 이거 봐봐. 이게 아니라 그냥 은근슬쩍 그냥 누구든 여기 와서 보시면 다 볼 수 있어요. 라고 알려라는 거죠. 알리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알리면 그게 도움이 돼요. 어떤 도움이 되느냐? 내 안목지가 내가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수많은 나의 정보와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오픈되면 회사 전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또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자극받아서 나한테 코멘트도 줄 수 있고 조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도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스마트워크. 제가 아마존의 본사에 갔더니 벽보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었냐면 work hard, 그 다음에 have fun, make history, 이 아주 유명한 그 문구가 벽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work hard가 아니라 스마트 워크, 워크 스마트. 맞습니다. 그게 27년 전에 세운 회사들은 워크하드지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워크 스마트, 스마트하게 일하라, 도구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